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서입니다. 오늘 9월 12일인데요. 오늘부터 한가위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 민족 가장 큰 명절 한가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한결같은 사랑과 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셔가지고요.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유튜브 방송한 지도 이제 1년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이 휴일을 맞이해서도 이번 주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올리고 있죠. 방송하고 있는데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 추석을 맞이해서 넉넉한 이 풍요로운 추석 연휴에 사랑하는 가족하고 또 친지, 이웃, 여러분들하고 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러한 이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고 가는 기선길에 안전운행 하시고요. 건강하고 넉넉한 추석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인사로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요. 먼저 이 지분경매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지분경매는요, 이렇게 우리가 재테크를 하시면서, 재테크 투자하시면서, 그냥 우연하게 행운에 기대면서, 행운을 비는 어떤 이러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 지분경매 투자는요, 그냥 거의 뭐 99.9% 승산을 갖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투자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미리 이 지분 종목을 선택하실 때 건물을 할지 토지를 할지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도 지분 경매 종목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모든 나한테 손해를 볼 만한 어떤 요소들은 다 제거한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또 승산이 있는 이러한 물건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투자 인생길에 행운으로만 가는 게 아니니까 꼭 공부를 통해 가지고 실패를 줄이고 이렇게 운에 맡기는 투자는 삼가해 달라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지분경매의 우수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 유튜브 방송에 이어 가지고요.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 대해서 나머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같이 다루도록 할 거고요. 가압류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이 보정 명령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정서가 뭐 한 3명 정도 가압류를 신청한다 그러면 2명 정도는 보정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보정서가 나오면은 가압류를 인용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 보정만 잘 해결을 한다 그러면 인용을 해주겠다는 그 법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정서 받지 않으려고 특히나 가압류 신청을 하실 때요. 꼭 가압류 신청 진술서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가지고 하고 다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여기 가압류 신청 진술서 중에 채권자는 신청서의 이 보존 필요성에 관해서 보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 이런 신청하는 이 가압류 지금 우리가 가압류를 하니까 가압류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 화해조서가 있습니까? 이러한 제소전 화해 증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예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2번인가요? 3번입니다. 2번을 봐야 되는데 3번을 보게 됐습니다. 자, 요거 지금 잘못 쓴 거예요. 가압류 다시 한번 1번을 볼게요. 청구 채권 관련해서 공정증서나 제소전 화해조서가 있다 그러면 가압류 신청할 필요가 없죠. 이
공정증서라는 것은 어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공증사무실에서 받는 어음인데 우리가 그 공증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실 때 금전 대여 관계라든가 누구에게 꿔줬다든가 받을 돈이 있을 때 그냥 종이에다가 차용증 뭐 이름 쓰고 채권자는 누구고 채무자는 누구고 이자는 언제 지급하고 만기는 언제까지 해가지고 그 돈을 돌려받겠다. 그래서 도장도 찍고 하는 이런 A4 용지에 메모 같이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그 돈을 주고받을 때는 약속어음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약속어음 공증을 받는 이유는요, 바로 재판을 하지 않고 집행 권한을 받아서 언제든지 재판 없이 집행을 할 수 있게, 압류를 할 수 있게, 압류라는 게 이제 경매죠. 경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그 안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재산이 있을 때 약속어음 공증을 해야지. 상대방이 재산이 아무도 없는 사람인데 약속어음 공증을 받았다. 좋아할 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약속어음 공증을 받음으로 해가지고요, 금전적인 이러한 그 압류는 못하더라도 재산 명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전반,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실전반에서는요, 이러한 채권 관리까지도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려면요, 이 채권 관리에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재산 명시를 통해서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 재산 명시라는 거는 상대방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을 때 판사 앞에 가서요, 채권자는 안 가도 됩니다. 내 재산이 어디 있다는 것을 재산 명시를 기록을 재산이 어디 있다, 뭘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법원에다가 내 가지고요, 채권자가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 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시키는 제도입니다. 재산 명시에 채무자가 그 명시 기일에 가지 않으면요, 그 감치까지도 할 수 있어요. 20일까지. 그래서 그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이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그래서 민사가 형사로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내가 그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을 때, 지금까지 회수가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법적인 어떤 그 관리하는 게 채권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좀 길었지만은 바로 이 공정증서나 재소전 화해조서가 있다는 거는 가압류를 해줄 수가 없죠. 청구채권에 관해서 이미 그 공정증서 갖고 압류를 하면 되고요. 재소전 화해조서가 이제 집행 판결문이나 똑같으니까 집행문을 발급받아 가지고요, 경매를 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증서라든가 차용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없습니다라고 쓰셔야 돼요. 없습니다. 또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보가 있는데 그냥 담보가 있다 그러면 담보를 갖다가 가압류 할 것이 아니라 그 담보를 갖다 실행을 하면 되죠. 근데 이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가 없죠.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신청 이유가 있을 때는 가압류 인용이 나오지 않을 개연성이 좀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여기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요, 이거 쓰실 때는 상식에 준해서 글을 읽으시고 쓰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뭐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쓸 것이 아니고요, 내 상황에 맞게 한자 한자 꼬박꼬박 또박또박 이렇게 읽으셔 가지고요, 요 내용을 가만히 상식적 선에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잘못 쓰시는 경우에요, 바로 보정이 나오든지 기각이 나옵니다. 가압류가. 그러니까 가압류 신청 진술서 쓰실 때는 좀 신중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연대보증인인 경우도 있고 주채무자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해서 어떤 보전 조치를 취했습니까? 연대보증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없었거든요.
그럼 없었습니다라고 하고요. 연대보증인 경우 채권자는 어떤 보전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이보다는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었을 때 부동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압류인 경우 주채무자가 재산이 있다 그러면 주채무자에게도 가압류를 했는데 내가 빌려준 채권이 주채무자 그 재산에 가압류한 그 가액이 미치지 못하고 아직 그 받을 돈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에게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채무를 빨리 갚아달라고 독처가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입니다. 이 상식적인 선에서 위에 있는 라번에 이 질문하고 채무를 빨리 갚아달라고 독처가 있습니다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한테 이 문의를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쓰면 어떻겠느냐. 처음 이제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지분 경매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한 지금 가압류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그 차일피일 미루면서 차용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이러한 것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그 부동산 가압류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우리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을 응용해 가지고요. 그 차용금을 지금 받으려고 보존 처분인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데 그 필요 서류 중에 필수적인 서류가 가압류 신청 진술서라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한 경우에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받을 돈이 1억인데 여러 개 부동산의 전체 합이 예를 들어서 10억입니다. 전체다가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한 부동산 가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그 가압류 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에다가 가압류를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쓰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 곳에 할 때는 이렇게 빈칸으로 남기지 마시고요. 그냥 한 군데만 한다. 부동산을 난 유일한 부동산이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 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겐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냐? 가압류 부동산 할 게 있는데 유초동손이나 채권 가압류를 하시면은 이 문제는 뭐냐면요. 하는 건 괜찮은데 유체동산이나 채권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공탁금이 나오거든요. 부동산 가압류에도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 보증보험을 끊으시면 되는데 이 유체동산이나 채권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압류보다 좀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공탁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해야 돼요. 채권자는 이때 담보 제공 명령을 이제 채권자들이 받게 되는데요. 현금 공탁이나 공탁 보증보험 가입하는 이런 그 담보 공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그 공탁 보증보험으로 담보 제공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청구권이라든가 뭐 이런 그 채권에 가압류하는 경우에 실무에서는 현금 공탁 비율이 뭐 무조건 현금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현금 공탁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런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체동산 가압류나 채권 가압류를 하실 때는요. 그거 하면 된다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공탁금을 현금으로 낼 이러한 그 의사가 있을 때 채권 가압류나 동산 가압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언제든지 동산이나 채권 가압류 하실 때는 현금 공탁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꼭 그 인식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예라고 했을 때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태동산이나 이런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 초과한다 담보 당연히 이렇게 쓰셔야죠. 근데 이렇게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함으로 이런 그 유체나 채권 가압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1순위에 은행 빚이 있고 2순위에 사채가 있고 3순위에 다른 가압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채권 그 자들이 등재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고 소명하고 재판부에 소명하고요. 이 유체동산이나 채권 가압류로 들어가야 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유체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동산 가압류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에 관련된 가재도구라든가 뭐
사무실 안에 PC, 가구 이런 것들 신청할 때 이런 그 유체동산의 품목하고 가액이 어떻게 된다라고 자세하게 좀 적어 주셔야 되고요. 이런 그 다른 재산에도 보전 처분을 했는지, 다른 데도 했는데 유체동산 가압류한다 그러면 기각 나올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또 본안소송에 관련해서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에 관련해서 채무자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냐? 뭐 있다. 좋습니다. 같이 원래 본안소송하고 부동산 가압류를 동시에 집어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본안소송을 해가지고 먼저 본안소송에 대한 사건 번호를 갖다가 부동산 가압류에 이런 데다가 쓰시는 거죠. 쓰게 되면은 본안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본안소송을 했으면 어느 법원에 내가 이러한 그 대여금 내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뭐 답변서까지 상대방의 피고의 답변서, 가압류로는 채무자죠. 이런 답변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라는 이러한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본안 소송을 안 했다. 그랬을 때는 제기일자를 2019년 이렇게 늦게 이렇게 2020년 하시면 안 돼요. 안 하더라도 가압류 일단 부동산 가압류를 받기 위해서 이걸 좀 땡겨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2019년 오늘이 9월 12일이니까 2019년 예를 들어서 9월 20일 정도에는 내가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가압류가 인용이 되면 하겠다. 왜? 본안 소송을 먼저 하고 가압류 안 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하면요.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거나 아무튼 재산상의 어떠한 그 하자 물건을 을구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또 뭐 다른 근저당 가짜 근저당을 올릴 수도 있고 가짜 등기부 가등기도 등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부동산 가압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좀 써주시면 되고요. 중복 가압류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그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 채권을 원인으로 해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냐, 과거나 현재 포함해 가지고 아니오라고 하셔야 돼요. 예라고 하면 이거 기각당한 예가 있다든가 취하, 각하, 인용, 기각 이런 것들 소명자료 해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중복 가압류 안 됐다고 돼야 되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짓말로 쓰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밝혀집니다. 나중에 가압류가 되더라도 채무자가 자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가 제소명령 신청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는 본안 재판 하기 전에 또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러한 그 가압류 취소에 관련해 가지고 또 취소도 신청할 수 있고요. 이런 내용 갖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소명 내용이 불명확하고 거짓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이러한 그 처분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는 가압류 이의 신청해 가지고요. 이렇게 그 각하되게 만들 수 있는 또 채무자로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이 가압류 이의 신청입니다.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가압류가 인용됐는데도 왜 중복해서 가압류를 했느냐 이러한 내용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그 가압류 신청 진술서 보증서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를 오늘 마쳤고요. 지난주에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친 거고요. 우리 지붕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붕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뭐 지붕경매 플러스 채권 양수도 기술 이러한 그 내용으로 검색을 전체 밴드 검색란에서 하시고요.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추석 휴가 마치고요. 9월 24일 날 화요일입니다. 1일 특강이 있어요. 9월 24일 화요일 날이고요.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이 회비는 5만원이고요.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대역 13번 출구고요. 서초동 1642-3번입니다. 여기서 1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소송의 기초라든가 이러한 그 지분경매에 관련한 아주 세밀한 투자 방법과 또 스킬들을 알려드립니다. 1일 특강을 통해서. 또 매주 수요일 날마다 하는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6개월 실전반 과정이 있어요. 이러한 그 전반적인 내용과 아주 깊이 있는 스킬들을 알려드립니다. 종목을 이 지분 경매 안에서도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지만 우리만이 아주 손쉽게 수월하게 수익을 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그 우수한 물건 종목 선정하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지분 경매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든지 수강 신청해 가지고 등록해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번에 추석 연휴 마치고요. 9월 18일 수요일 날 강의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오시면 되고요. 온라인 교육이 또 있어요. 이 강의를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과정이 있고요. 똑같습니다. 이 과정을 지방에 계신 분, 오실 수 없는 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 이 온라인 실전반 과정은 3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교대역 13번 출구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내용, 아주 충실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내일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송편 드시고요. 건강하고 또 넉넉하게 추석 고유 명절 우리 추석 연휴 잘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 우리 지분 경매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